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이제 매림역사문화TV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조선시대 역사, 우리 역사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그 역사서가 폐기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싶다는 그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한 2회 정도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조금 더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다른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만들어 올려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그분들보다 이제 여러분들 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은 바로 이제 태조 이방원의 이제 역사 속에서 이 불태워진 당군조선 역사서 신비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원문까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선 시대가 뭐 열린 배경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대를 배경으로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명나라 뭐 나중에 보면 쭉 이렇게 뭐 청나라까지 눈치를 다 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는데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란 국가가 형성될 때 고려 속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대단히 뭐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국가가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역사라든지 보면 나름대로 이제 중국의 눈치, 뭐 중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역사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그런 눈치를 많이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시대에 본다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인물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은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 보시는 것처럼 어진 분 그런 분으로 많이 지금 이제 각색이 돼가지고 알려지는데 여러분들 세종대왕의 성격 여러분들 그런 그러니까 마음 따뜻하고 여린 그런 부분도 계시지만도 그런 임금 아닙니다. 대단히 어느 면에서 보면 참 태종의 아들로서 뭐 충격적인 그런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서 자라나고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지만은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양반이 세종대왕이 공부를 나름대로 뭐 학문에 대해서 전념했기 때문에 역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대단히 말 그대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말 그대로 중원 대륙하고 맞짱을 뜬 조선사에서 어떻습니까? 중원 대륙하고 맞짱 뜬 조선의 왕은 세종대왕입니다. 정조도 안 했습니다. 정조는 나중에 보시면 우리나라 저 북방 영역을 포기한 임금 중에 하나가 정조입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어떻습니까? 조선의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계속 치고 나간 인물이 중국에서도 중원에서 감당 못할 사람으로 평가한 인물이 바로 우리 조선시대 세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의 세자가 바로 영토를 넓힌 왕 임금에게 붙이는 것이 바로 뭐 어떻습니까? 세자로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어떻습니까? 하면 훈민정음 만들어주시고 백성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한 분이고 좀 유약한 분이고 이런 쪽으로 이미지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 세종대왕은 아주 강력한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신기전 영화 보셨죠? 바로 맞짱 뜬 중원에서 어떻습니까? 중원과 맞짱 뜬 인물입니다. 맞짱 뜬 인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의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천문역법도 어떻습니까? 중원 것을 벗어나 가지고 우리 걸 만들고자 한 시도죠. 하지만 그런 참 위대한 왕이 이제 나온 이후로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또 다시 조선은 축소되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 조선이 이제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태조 이성기에서 만들어지지만은도 틀을 잡아가지고 자리 잡는 배경은 이제 태조 이방원부터 이제 진행된다고 다 아마 역사적으로 알 겁니다. 이 양반이 이제 뭐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고 온 과정에서 이 약간 민감하게 발생한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조선의 역사, 고대사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역사 기록에 이제 조선 왕조실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1412년 이제 뭐 명나라 이렇게 뭐 그걸 쓰기 때문에 명령락이라고 썼죠. 10년이라고 이제 조선 왕조실록에 써놨는데 보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사관 김상직에게 명하여 충주 사구에 있는 이렇게 서적을 가져오게 바치는데 그 중에 어떤 책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 신비집을 바치랍니다. 신비집을 바치는데 펴보지도 못하고 따로 봉하여 올리라 합니다. 여러분들 신비집이라 했습니다. 신비집을 올리라는데 아예 그 가져오는 사람도 보지 말고 따로 해가지고 내한테 올려라 이렇게 이제 명이 나가는데 이만큼 아마 이제 조선시대 초기 때까지 어떻습니까? 이 신비집은 대단히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이방원까지 어떻습니까? 관심을 표명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임금이 뭐라고 하느냐? 임금이 그 책을 보고 말하기를 이제 쫙 받쳐보면요. 자, 신비집을 이방원이 쭉 읽어보고 한마디를 합니다. 이 책에 실린 것은 모두 개탄하고 불경한 설이다라고 합니다. 불경하다 했으면 누구에게 불경하겠습니까? 명나라에 불경하겠죠. 말 그대로 천하의 중심은 바로 중국이고 중원이고 명나라인데 그 명나라 그 중원 역사보다 명나라 이전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역사, 더 강력한 역사가 신비집에 실려있기 때문에 이방원은 뭐랬냐? 불경한 이게 이야기다, 설이다라고 합니다. 모두 그리고 개탄하다, 믿지 못하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방원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심적으로 쫄렸을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원문 공개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뭐냐? 대언 유산울에게 명하여 이를 불살라라. 불살하게 하고 나머지는 춘추관에 내려 간직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제 이방원이 이제 말 그대로 중요한 거는 뭐냐? 태종실록 24권 여기에 이제 이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불태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책의 파장은 대단히 이제 큽니다. 보면 제가 평가하기로는. 왜냐하면 신비집이라 했거든요. 신비집이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책입니다. 책. 이게 뭐냐면 그냥 한 장짜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집이라는 것을 모았기 때문에 분량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지비사의 내용이 그냥 조그만 한 줄짜리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알려진 그 이후로 전해진 신지비사는 그냥 몇 줄만 전해지는데 원래 원문에 본다면 신비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어느 정도 분량이 있었다는 아주 고조선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자세한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방원이 불태워를 했죠. 보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 책이 불태워진 후로 어떻습니까? 거기에 일부분이 전하는 내용이 어디에 전하느냐? 바로 고려사에 등장합니다. 고려사는 어떻습니까? 고려사전 고려 때 쓴 책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조선 문종 원년에 이제 어떻습니까? 편찬이 되죠. 세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고려사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조선사에 태조 이방원이 불태웠던 신지비사의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신비집 내용 전체가 들어간다면 어떻습니까? 분량이 엄청나게 들어갔겠죠. 하지만 그 태워진 신비집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역사의 사실을 모르게끔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줄 이제 거기서 알려져 가지고 소개된 것이 바로 고려사의 김희재가 신지비사를 인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요. 자, 이건 참 이제 뭐 말 그대로 참 말이 어불성설이 되겠죠. 왜? 태조 이방원은 태워버렸는데 그 이후에 신하가 고려사를 쓸 때 김희재 편에 어떻습니까? 신지비사를 인용했다. 물론 그 기록이 다른 기록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잡아넣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김희재가 뭐냐면 이 삼경은 뭐죠? 보면 여러분들 고조선의 수도가 세계라는 뜻입니다. 세계의 삼자 서울경자입니다. 삼경은 마치 저울의 극기 물건을 놓는 손,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잡이 추와 같아서 삼경을 설치하면 69기 항복하고, 이게 뭐냐면 원래 신비집에 나오는 고조선이 70개국을 다스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이 제도를 그대로 고려 때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삼경을 설치하면 남경은 오덕을 두루 갖춘 지역에서 반드시 여기에 도성을 쌓아 순주해야 하며 남경 건립은 사직 흥망의 관건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김희재가 뭘 주장하느냐, 고려 때. 바로 고조선의 사만제도를 받아가지고 남경하고 이거 남경이 특히 중요하다는 거죠. 남경을 반드시 이렇게 건립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고려사 내용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유튜브 보면서 고조선 사만 아닙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문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대 문헌을 여러분들 문헌을 반드시 섭렵하시고 자기 주장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록이 다 나오는데 아니라고 주장 못 하잖아요. 자, 고려사의 김희재전에 나오고 있고요. 이 내용은 이익의 성호사설에 여러 다른 책에도 나오는데 보면요. 이익의 성호사설에도 그대로 비유돼 가지고 사라진 어떤 신지비사 일부가 어떻습니까? 그 당군조선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뭐지 보면요. 당군조선의 사만의 수도를 저울 때 저울판 저울추로 비유했다는 이렇게 기록이 성호사설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도를 그대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건국강령으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신지비사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신 분이 바로 조수왕 선생입니다. 조수왕 선생의 여기 보시면 삼균 제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건국 정신은 삼균 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건국, 여기 우리나라 건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단군조선을 이야기합니다. 단군조선 건국 정신은 무엇에 있었다? 삼균지도의 역사적 근거에 뒀으니 바로 뭐죠 보면요, 바로 사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민의 명한 바 수미균평이하야 흥방보태평하리라. 이것이 신지비서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수왕 선생은 대한민국 입시정부 건국 강령에 어떻습니까? 삼균 제도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이념으로 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유튜브에 강의 놨으니까 그 강의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돌발 퀴즈 나갑니다. 제 유튜브 열심히 보시는 분들 잘 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요까지 보시는 분들, 유튜브 대충 보다 끝내는 분들은 요까지 안 올 거고요. 그래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요거 보실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지비사를 우리 민족의 최초의 정사, 고조선이 세계의 조선이었다는 것을 최초의 정사로 이야기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1931년 6월 10일 조선사에 어떻습니까? 조선일보에 실었던 조선사에 보면 신지비사가 우리나라 최초, 우리 민족의 최초의 정사다. 고조선은 사만이다. 이렇게 바로 주장하신 분이 단재 신채호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바로 기승한 분이 누구냐? 바로 정인보, 위당 정인보 선생입니다. 정인보 선생이 바로 북사만이 바로 밑으로 남하라 들어왔다, 내려온다, 해체되면서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만을 왜 이제 아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사만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사만 아닙니다. 고조선을 반드시 생각하면 반드시 사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신민사학자들, 민족사학자들도 사만 개념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채호, 정인보 선생을 언급합니까? 그분들의 고조선은 사만사입니다. 신채호 선생, 정인보 선생을 반드시 인용하시려면 반드시 뭘 이야기해야 돼요? 고조선의 사만사를 인용하면서 고조선을 이야기해야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 소리입니다. 자기 소리.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위당 정인보 선생이 바로 사만설을 어떠서 사만론을 그대로 역사에 기술하고요. 자, 여기 여러분들 오늘 좀 뭐 열심히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삼국유사 고조선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여러분들 수도가 뭐죠 보면요. 자, 평양성과 그 다음에 서경이 나오죠. 여러분들 저 평양성과 서경이 여러분들 저거 써놨다고 여러분들 평양하고 서경 찾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저 때는 고려 기준이에요. 고려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습니까? 고구려 쭉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평양의 위치는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평양을 알아야 되고요. 저기서 고려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단군 수도를 평양, 서경이라는 것은 뭐냐? 고려 시대에 평양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냐 하는데 그 절대로 큰일 날 이야기고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서경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신 서경 그 조작된 겁니다. 몇 층이 개경 위에 서경 그 몇 발짝 올라가면 되는 거기에 서경에 천도하면 뭐 어떤 뭐 북부를 할 수 있다고 그 누가 그런 말을 거짓말 하겠습니까? 몇 층이 이동하고 전 서경은 어떻습니까? 요동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해놨어요? 개성 위에가 서경이라고 좀 써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된 겁니다. 근데 오늘 유튜브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뭡니까 보면 바로 그 다음 내용. 고조선의 수도가 백악산과 장당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조선 수도 주장하신 분들 백악산, 장당경 찾아가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데가 어디냐? 단군세기하고 사만강경 본기에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을 공부 안 합니까? 이 책을 공부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말이지. 있는 사서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있는 사서는. 단군세기하고 사만강경 본기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백악산 아사달하고 장당경 아사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초기에 단군께서 어떻습니까? 도읍지를 얻은 분이 바로 얻은 데가 뭐냐? 소강이다. 저기가 하얼빈이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바로 뭐다? 뭐랬습니까? 보면 삼국유사에 보면 방월산이다. 방월산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이게 쭉 나오잖아요. 금미달이라든지 쭉 나오죠. 보면 이런 내용.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나오는데 이것이 단군세기하고 사만강경본구에 보면 뭐냐? 자, 초기에 백악산 이전에 뭐가 있었다? 단군이 틀을 잡은 바로 하얼빈 시대가 있었다. 하얼빈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두 공부하신 분들이 어떻습니까? 저 방월산이라든지 다 반재원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구한 거 보면 뭐냐? 그게 저게 바로 하얼빈을 이야기하는 거다. 쭉 나오잖아요. 보면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하는 분들 그런 뭐 공부 안 하거든. 왜? 이도하고 어려우니까 일체 이야기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바로 백악산 장춘 시대가 나오고 보면요. 860년이라죠. 보면요. 그 다음에 뭐냐? 장단경이 마지막 이제 왕조 시대, 바로 장단경 아사달 시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개원이라고 나오죠. 보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단군 조선에 고조선이라 이름을 쓴 경우가 언제까지냐면 바로 1왕조, 2왕조, 송하관과 아사달까지가 다 어떻습니까? 조선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냐?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단군의 수명이 1908이라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사망조는 뭐죠? 바로 대부여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고조선이라는 호칭을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88년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후에 고조선은 1왕조, 2왕조, 하얼빈과 장충만이 고조선이 돼가지고 1908년을 주장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3왕조까지 어떻습니까? 다 쳐가지고 2096년, 2000년이 넘는 고조선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왜 다르게 주장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삼국유사 고조선기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식민사학자들 논리에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아사달을 이해하시려면 조금 더 자세한 표현이 이거죠. 보면요. 1왕조 송왕 아사달 때부터 어떻습니까? 2왕조 백악산 아사달을 이동하는데 배경이 뭡니까? 보면 바로 백악산 아사달 조선시대를 연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고동의 손자 색불로잖아요. 22대 단군인데 문제는 뭐냐? 단군 보직을 오가에 만장일치로 받아가지고 단군이 됐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쿠데타로 해가지고 바로 22번째 단군이 되는 분이 색불로 단군입니다. 그러면서 그 민심을 어떻습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어떻습니까? 소란되는 진신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는 것이 바로 백악산 아사달이죠. 그러면서 다시 어떻습니까?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쭉 어떻습니까? 쭉 전개되다가 세 번째 왕조 43세 단군 때 어떻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왕궁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누구냐 군물 장군이 나서가지고 그것을 어떻습니까? 진압하면서 44번째 단군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뭐죠 보면요, 조선을 떼고 대부여로 바꿉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있는 백악산 장단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 여기에 관련된 백악산 장단경에 대한 문헌 여러분들 혹시나 찾은 거 있으면 꼭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조선의 수도가 어디냐? 여러분들 어떤 분은 뭐죠 보면요, 어떤 분들은 지금의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지금의 평양이 다 주장하잖아요. 어떤 분은 뭡니까 보면 바로 홍산문화지역 요서다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수도를 정할 때는 수도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가장 안전한 지역에 둬야 되겠죠. 여러분들 안정한 지역에 수도를 도읍지가 무너지면 끝나잖아요. 그럼 도읍지는 여러분들 가장 안전한 지역에 둬야 됩니다. 그죠? 전쟁으로서 피할 수 있는 지역, 그게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보면 요서 지역은 전쟁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홍산 지역도 어떻습니까? 홍산 이쪽 지역은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전쟁 지역입니다. 항상 나중에 고조선 이후로 어떻습니까? 전쟁에 휘말리는 지역이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에 수도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쟁사 여러분들 유물을 파다 보면 항상 전쟁 중심으로 유물을 발굴하잖아요. 창이 어디서 나왔다, 어느 뭐 유물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지금 요서 쪽이 아니냐, 아니면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처럼 뚱딴지 같은 소리, 평양이 지금 평양이다,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지금 도표 보시는 것처럼 초기 문헌의 이만낭낭은 제 유튜브에 올려놨죠. 초기 문헌, 수경의 문헌이라든지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헌, 초기 문헌은 전부 다 이만낭낭이 어디로 있습니까? 바로 북경 위쪽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보면요, 역도원이 수경줄을 달면서 고구려의 어떤 폐수를 중심으로 이만낭낭을 이동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언제 보면요, 고려 조선 이후로 이만낭낭 지금까지 어디로 왔습니까? 지금의 평양으로 이동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평양이 중국의 식민지 땅으로 동북공정이 돼버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왜 수나라 당나라가 왜 고구려를 치러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특히 당나라가 고구려를 칠 때 명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명분 있잖아요. 뭐냐, 영계소문이 왕을 시했다. 그것도 하나 되겠죠. 그런 명분을 이제 씌우고, 또 하나가 뭐죠 보면요, 고토회복입니다. 당나라가 고구려 칠 때 뭐냐, 명분을 삼은 게 우리나라 옛날 땅을 찾는다. 고토 명분을 가지고 고구려를 치고 와요. 그 말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당나라가 이만왕과 낭낭을 어디로 봤다? 지금의 요동에 있는 고구려로 봤다 이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분석을 잘 하셔야 어떻습니까? 식민사학자들 논관에 안 불어나지 보면,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지갈길 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냐면 원래 신지비사의 사망 강경이 뭐냐? 저울을 비유해 가지고 바로 고조선 어떻습니까? 세계의 저울추로서. 그래서 당군은 어디 보면요, 소밀랑 하얼빈에서 조용히 어떻습니까? 거기서 멀은다 암덕항하고 바로 변환하고 어떻습니까? 만인 평양 한반도를 어떻습니까? 다스렸다 이거예요. 중앙에서 조절했다 이겁니다. 전쟁의 무대에 안 나갔다 이거예요. 전쟁을 어디서 쳤다? 변방사는 여러분들 바로 번안과 만에서 전쟁을 어떻습니까? 주변국과 전쟁을 했다 이겁니다. 외하고도 전쟁을 하고 중원하고 전쟁하고. 대신 뭐냐? 당군의 진화는 어떻습니까? 그 소용돌이 중심에 저 하얼빈 쪽이기 때문에 전쟁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대신 군사력을 어떻습니까? 군사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번안과 만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당군의 허락을 받고 군사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중국 기록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동의 기록에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눈치를 챌 수 있는 기록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요. 이 사만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 처음 보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삼국지하고 후한세의 사만 나오죠.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 강의가 별도 강의를 했는데 이거 안 보시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기에 사만 중국 대륙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는 없어요. 보면요. 저기서 사만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방사천리입니다. 방이 사천리고 어떻습니까? 대방의 남쪽이고 보면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외를 접하고 보면요. 그리고 거기에 뭐다? 삼종이 있는데 만진한 변환이다 나오죠. 자, 이것이 나오고 삼국지에 나오고 후한세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모두 뭐다? 옛날에 뭐다? 고지 진국. 자, 만진한 변환이 옛날에 뭐다? 진국이란 뜻입니다. 진국. 근데 이 진국을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자들 사만이 전부 다 어디 있다고 지금 갖다 놨습니까? 한반도 남쪽이라고 갖다 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동북공정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국지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구가 망할 때 기록이 나옵니다. 우구가 나올 때 뭐가 위락에 나오게 하면서 그때 우구의 재상이 역계경이었는데 우구왕이 하도 만화를 안 들으니까 어때요? 나중에 뭡니까? 역계경이 꼭지 돌아가지고 이천여호와 더불어 동쪽 진국으로 갔다. 동지 진국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이만조선 어떻습니까? 이만조선 한사군이 지금 평양에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양에 두고 이 내용을 해석해 보십시오. 동쪽에 진국으로 갔다. 평양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고 정권, 이만 정권이 있었다. 그럼 동쪽은 뭡니까? 바다입니다. 빠져 죽으러 갔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이만조선 한사군 말하는 이만조선이 있던 동쪽에는 뭐가 있다?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데 앞에 여러분들 보셨죠? 그 진국이 뭐다? 여러분들 앞에 삼국지 그다음 후한서에 뭐죠 보면요. 그것이 사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독파하신 분들은 사만사 다시 연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오락가락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딴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뭐냐? 사만이 결국 진국입니다. 사만이 결국 진국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십시오. 중국 척기력 성경 통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고구려에 제가 다른 강의 때 말했죠. 고구려에 뭡니까? 계모성 나오죠. 계모성이 뭐란 땅에 무슨 땅으로 나옵니까? 여러분들 성경 통지에 옛날 진안의 땅이라 나옵니다. 여러분들 진안이 지금 어디 있다 배웁니까? 신라 땅이라 배우죠.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자 여기에 성경 통지에 진안이 어디다? 바로 여러분들 계모성 요동 저 위쪽 저기가 계모성이 어떻습니까? 옛날 진안 땅이었다는 거 이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들 어디 나옵니까? 바로 만주 원료구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만의 치소는 여러분들 지금의 개평 복주 영해다 요동이라 나옵니다. 여러분 미치고 환장한 거죠? 그러면서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자, 사만은 몇 개국이랬습니까? 사만이 78개국인데 이 사만은 어떻습니까? 만이 우리나라의 전라도가 아니라 충청도가 아니라 어딥니까? 보면 개평 복주 영해라고 써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사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만이죠. 중국적 기록하고 비교해 본다면.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국민을 속인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지 진국 고조선이 여러분들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면 저기에 이만조선 그다음에 한사군이 있었다. 동쪽에는 뭡니까? 동해 바다입니다. 그럼 역계상이 이천호를 되불고 죽으러 갔습니까? 동해 바다에 아니면 외로 건너갔다는 뜻입니까? 진국이 있었다가 나오죠. 그럼 뭐냐? 진국은 지금 지도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 밑에가 고조선의 밑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고조선의 동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뭘로 조작을 했느냐 원문을 동지 진국을 남지 진국으로 원문을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도를 그린 것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로 남쪽의 진입니다.
고조선은 북한 땅만 진이고 밑에는 남한은 진이다 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죠? 완전히 사기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삼국지라든지 이런 역사책을 속이기 위해서 남지 진국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저 지도를 가지고 지금도 논문을 쓰는 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눈이 많이 띄신 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신 마한 변한 진한 아시죠?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마한 진한 사만은 누가 만든 사만이다? 이제 탁 튀어나와야 되겠죠? 바로 한백김이 만든 사만입니다. 여러분들 동국 지리지리 하면서 한강 중심으로 남쪽 북쪽만이 우리나라 역사 영역이면서 마한 진한 변한은 어떻습니까? 한반도 남쪽으로 끌어내린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한백김입니다. 이 정도 아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눈치챌 겁니다. 다. 자, 그 후예들이 어떻습니까? 주장하는 것이 바로 평양에 낙랑군이 있고 그 밑에 대방군이 있다고 나오죠. 여러분들 아까 삼국지하고 후한서 기록 보시면 대방 밑에 나라 땅이 얼마입니까? 방 4천리가 있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 지금 한반도 낙랑 대방 밑에 여러분들 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땅이 4천리가 됩니까? 사방해도 4천리가 안 나고 600리 정도도 안 됩니다. 천리도 안 되는 지역인데 저기에 4천리 땅이 있다? 그러면 저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후한서도 삼국지도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겠죠. 그 말을 못하니까 뭐냐, 여러분들 한길의 21에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 민족사학자들을 저 가톨릭 대학의 기모 교수가 뭐라 했느냐, 서로 몰 이해로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이비 학자들이 낙랑군 대방궁이 평양에 없다고 주장한다. 요런 개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개소리를. 여러분들 머리가 더하기 빼기만 되더라도 저 낙랑군 대방궁이 평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아는데도 저렇게 국사 교수라는 양반이 저런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태종 이방원이 불태웠던 신지비사의 원문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환단고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다 저 책에 일부러 저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끔 저 내용을 실었습니다. 번역본까지 다 실었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 왜 태종 이방원은 저 신지비사의 저 원문을 우리 역사 속에 소각시키고자 했을까? 왜 참말 그대로 진짜 역사의식이 잡혀있다면 어떻습니까? 저 신지비사를 후세들에게 전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왜 이방원은 저 내용을 불태우고자 했을까? 여러분들 같이 읽으면서 그 이방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는 그대로 두고요. 여러분들 밑에 바로 한자 뒷부분은 그 한글만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임자 35년 BC 2049년입니다. 여러 한 왕들을 옛날에 소국을 다스리는 사람들 한이랬죠. 한이랍니다. 이러 한들을 상춘에 여러분들 봄춘자죠. 보면요. 봄춘자. 자, 상춘에 어떻습니까? 상춘에 모아 9월산에서 삼신기에 제사하고 저 말은 또 무엇입니까? 9월산이 지금 평양의 9월산이 아니란 뜻입니다. 상춘에 어떻습니까? 9월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9월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요. 자, 이름이 여러 군데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후세에 계속 그 지명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오는데 보면요. 상춘에 모아 9월산에서 삼신기에 제사하고 신지배설의 발리를 시켜 신지발리죠. 자, 발리를 시켜 서요사를 지켜야 하는데, 자, 신지비사를 원래는 원문이 뭐다? 서요사죠. 아주 하늘에 맹세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자, 서요사를 지켜야 하는데 그 서요사에 이르기를,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 햇빛 먼저 받는 이 땅에 삼신께서 밝게 세상에 임하시도다. 여러분, 삼신, 우리 한민족은 반드시 삼신과 칠성을 알아야 된댔죠. 자, 환인께서 삼신의 도를 먼저 여셔서 덕을 베푸심이 크고도 깊도다. 모든 신성한 이들이 언론하여 환웅을 보내시니 환웅께서 환인천재의 명을 받들어 처음으로 나라를 여셨도다. 바로 배달국 신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우천왕께서 천구를 일으키시어 망고의 무용을 떨치셨도다. 좌우지천왕이죠. 보면요. 해수 태산, 지금은 중국 그쪽입니다. 태산 모두 누구에게 당군천왕께 기순하니 천하의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도다. 당군 왕건께서 하늘의 명을 받으시니 기뻐하는 소리가 구한 아시죠? 구한을 움직이셨도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백성이 소생하고 바람이 풀을 스치듯 단군 왕금의 덕화가 날로 새로웠도다. 원망하는 자는 먼저 원을 풀고 병든 자는 먼저 병을 고치셨도다.
일심으로 의진과 효를 지니시니 온 천하가 삼신상제님의 광명으로 충만하도다. 자, 당군께서 다스린 진안이 사만의 중심을 굳게 지키니 정치의 도가 다 새로워지도다. 모한이죠. 모한은 동쪽을 지켜주고 번화는 남쪽의 근심을 들게 하도다. 여기서 번화는 여러분들 중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순 당문무주공 쭉 나가는 쪽 보면요, 지금의 중원 대륙입니다. 거기에 앞에 어떠세요? 중원 대륙이 우리 쪽으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있다? 번환이 있는데, 이 번환의 여러분들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바로 기준왕, 춘왕입니다. 나중에 이만한테 정권을 뺏기죠 보면요, 번환은 어떠세요? 남쪽의 근심을 들게 하도다. 험준한 바위가 사방을 에워쌌는데 거룩하신 임금께서 새 수도에 납시도다. 자, 이제 고조선의 세계 수도의 이제 수도 도읍지를 이야기합니다. 삼경이 저울 때 저울추 저울판 같으니, 저울판은 만수도 백화강이요. 진안의 수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울 때는 진안 수도 소밀랑이요, 저울추는 번안 수도 안덕강이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어떻습니까? 바로 국가의 뼈대로 들어간 구절이 요겁니다. 자, 수미 균평이요 내덕호 신정이로다. 이기죠. 보면요, 머리와 꼬리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임금의 덕에 힘입어 삼신의 정기를 잘 간직하도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된대죠? 흥방보 태평, 나라를 흥성시켜 태평성대를 이루니. 자, 조선 선생이 왜 저 구절을 넣었을까요? 삼균 제도를 외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이 영원하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흥방보 태평입니다. 자, 이 구절을 어떻습니까? 가지고 삼균 제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나라가 조예하도다. 이방은이 여기서 충격받습니다. 왜? 지금 자기들이 이랬던 조선은 뭐다 보면요, 중국의 명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당공께서 이런 조선은 뭐다? 70개의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이겁니다. 조회를 받았다 이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대치를 이루는 거죠. 보면요, 지금 조선은, 자기의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보고 왕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떻습니까? 심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어때요? 옛날에 당공께서 이랬던 조선은 뭐다? 이런 나라가 조회를 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다 이겁니다. 자, 이 구절이 나오고 이망은이 이거 보고 어떻습니까? 충격받고 이 책을 불태우라는 겁니다. 자, 사만의 근본 정신을 영원히 보존해야 뭐다? 왕업이 흥룡하리로다. 영원히 간다는 거죠. 나라의 흥망을 말하지 말지니 진실로 삼신상제님의 성지님을 섬기는 데 달려있도다. 나라의 흥망이 뭡니까? 이 삼신의 문화, 삼신의 정신 문화를 지키느냐, 그 실체를 어떻습니까? 이 국민이 아느냐, 그래야만 그 영혼이 간다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신 칠성의 문화, 우리 역사 압니까? 다 말아먹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 경제 대국은 됐고 선진국은 됐는데 어떻습니까? 정신 문화는 더욱더 피폐하게 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동북공정 당하고 일본의 역사 침탈을 당하는데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나라의 흥망이 어디 달려 있을까요?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정신, 그리고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애국가에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자, 이 구절로서 여러분들 신지비사 서효사는 매듭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그동안 우리나라 학자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만지난 변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지비사의 당공께서 몇 개국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70개국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조공을 받고 조회를 받았다고 나오죠. 만주 원료고에 뭐가 나옵니까? 사만은 78개국입니다. 자, 만주 원료고에 사만은 78개국인데, 자, 그 사만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78개국인데 저 사만이 여러분들 뭐랬습니까? 진안 땅이라고 여러분들 밑에 삼국지와 후한서에 그대로 나오죠. 이제 다 매치됩니까? 그러면 저 사만은 여러분들, 자, 삼국지 후한서 만주 원료고의 사만은 우리나라 남한의 사만입니까? 바로 신지비사의 저 어떻습니까? 바로 조선 사만입니까? 자,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한눈에 그냥 이번 정리를 해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당군께서 다스렸던 70여 개의 나라, 70개국이 어떻습니까? 만주 원료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보면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삼국지 후한서를 넘어서 여러분들 어디 나옵니까? 여기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이 기록, 자, 만에 대해서 자, 기록이 나오는데 보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바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한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만 54국, 진한 12국, 변한 10국이 나오는데 이 만 54국, 진한 12국, 변한 24국을 전부 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디로 갖다 놨느냐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남쪽에다가 다 처박아 놨습니다. 저기에 78개국이 있었다고요? 정신 나간 놈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78개국의 실체가 뭐냐 그리고 진국이 뭐냐 적어도 사만이 뭐냐는 어떻습니까? 오늘 유튜브로서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정리 안 되시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특히 사만은 어떻습니까? 이번 계기로 여러분들 새롭게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비집 고조선의 실체를 담았던 신비집 두꺼운 책을 쓴 걸로 생각되는데 보면요. 저 책을 태조 이방원이 아마 불태우고 죽어서 아마 역사에 큰 어떻습니까? 진짜 후회를 할 겁니다. 왜? 단군조선의 사만사를 완전히 어떻습니까? 실체를 태워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는 다시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다시 단군조선 사만사를 복원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회원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불태웠던 신비집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매림역사문화TV에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함께 갈 수 있는 단체가 많아서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역사물 꼭 우리 국민들에게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매림역사문화TV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역사 진짜 역사물, 식민사학에 대항할 수 있는 역사물, 그리고 동북공정과 일본 역사에 대항할 수 있는 유튜브가 뭔지 이 가치를 아신다면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